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아침 9시가 됐습니다. 박정호의 스팟 여러분과 함께 출발해 볼 텐데요. 어제 체포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한 10시간 40분 휴식 시간까지 합쳐서 진행된 이 조사에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 이 주거지 이런 사실은 인적사항을 묻는 내용에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이거 불법 수사다라는 입장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 결국 법 위에 내가 있다, 내가 정말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윤석열의 그 모습 그대로다, 이런 비판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도 거부한다, 할 말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을 뜻을 지금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리인 쪽에서 밝혔는데, 자, 끝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의 모습,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법치주의, 이 법치 국가란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의 말씀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어제 진행됐던 이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오늘까지 또 내일 오전까지로 돼 있는 체포된 48시간 그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오마이TV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체포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 있었던 체포 과정, 또 지금 오늘 공수처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응원하시는 분이죠. 국회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골드보이, 정치구단 박지원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아닙니다. 오마이TV가 있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체포되고 우리가 미국 백악관 NSC에서마저 헌법을 지키는 대한민국, 네.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오마이TV, MBC, 네. 뉴스공장, 매불쇼 이런 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딸이요. 네. 어제 제가 들어가니까 아빠는 윤석열이 체포되니까 보톡스 맞은 것처럼 얼굴이 좋다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권성동 대표가 해줬더라고요. 뭐라고 했나요?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속이 시원하다. 예. 그렇지만은 누구처럼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2시 반까지. 그러셨어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저 모양 저 꼴이냐. 네. 마지막 보세요. 불법적으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불법으로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일으킨 사람이 그걸 반성 못할까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SNS에다 Shut up! 네. 그렇게 딱 투자 써놨더니 또 그게 기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딱 거기에 모든 우리 국민들의 그렇죠.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예. 한편 슬픈 현상 아니에요.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이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지만 네. 그래도 좀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자, 그러나 사실, 어떤 경우에도 저런 대통령이 내란을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안 나오도록 엄벌에 쳐야 된다. 엄벌에 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체포되는 현장 저희 진짜 오마이 TV가 또 생중계하면서 여러분과 많은 우리 시민들과 시청자들과 함께했는데 의원님도 이제 보시면서 예.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관들이 막지 않는다. 예상보다 좀 빠르게 정말 관저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예. 이번에는 공조본 음. 경찰이 경호처에 대한 심리전을 잘했다. 네. 저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분들이 몇 분은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SNS에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경호하지 음. 그 이전에 대한민국을 경호하지 않느냐. 그렇죠. 어떻게 내란 외환 우두머리를 정당한 법원의 영장으로 경찰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왜 방해하느냐. 이랬을 때 공무집행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이 됐을 때 네. 당신들 소송 비용은 김건희가 안 대준다. 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 박봉으로 네. 지금까지 지탱해 왔는데 공무원 연금이 안 나온다. 이랬을 때 당신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 네. 절대 이게 정의롭지 않다. 그런 것을 했는데 이제 균열이 생겼다 하고 이렇게 다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는 역시 대한민국 경호관들은 우리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몇 사람은 처벌해야죠. 네. 먼저 김성훈 차장이 어제도 경호관들 또 경호원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서 빨리 가서 막아라라고 소리치고 했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뭐 안 움직였다. 그렇죠. 예. 심리전을 잘했어요. 음. 이번에 공수처장, 경찰, 네. 우정수 국수본부장 아주 잘했어요. 아. 참 심리전과 또 저기 저희 화면을 보시면은 사다리까지 놓고 버스를 넘어가서 길을 터서 이제 올라가는 경찰 이번 모습 볼 수가 체포 있었죠. 과정에서 다 예. 잘했는데 네. 최상목 대행만 잘못했어요. 그 사람 엉터리야. 아니 그 순간까지도 뭐 불상사 안 나게 해라. 예. 이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이에요. 그렇죠. 제가 요구했잖아요. 네. 경호처 간부 4사람, 3사람을 인사조치하든지 직위 해제해라. 예.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낸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데 아. 대통령 직무대행이면은 공권력을 세우는데 예.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엉터리. 정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은 그냥 평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제3자적인 뭐 입장만 보였어요. 결국 끝까지. 어떤 곳에서는 예. 혹시 보수 쪽으로 대통령 나오려고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질문해서 그런 감이 못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예. 대통령 감이 그 못 된다. 사람이 말이죠. 예. 앵무새 말만 하는 거예요. 아. 뭐든지 법안도 예. 심지어 내란 특검법도 여야가 합의해라. 어떻게 여야가 합의합니까? 그럼요. 국회에서 헌법이 정해준 대로 예. 국회법이 정해준 대로 정족수를 가지고 회의에서 과반수나 혹은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공포해야 돼요. 네. 법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참 이게 우리는 선출직들이 권력 승계가 돼야 돼요. 미국은 대통령, 부통령. 선출직 아니에요? 그렇네요. 만약에 예. 고리가 되면은 하원 의장이에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력 서열 2위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니까 대통령이 고리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 총리, 부총리, 뭐 그다음에 또 외교부 장관, 아니 저 부총리 한 명 더 있죠. 과학정보 과기부 장관 있군요. 과학부 맞아요. 이렇게 가는데 그다음에 외교부 이게 장관. 전부 다 임명직이고 맞아요. 뉴라이트고 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네요.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네. 바꿔나가지 생각을 해야겠네요.
국회가 없었다면 이번 이 내란 정국에서 어떻게 됐을까 좀 아찔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저도 오선하면서 처음으로 국민들로부터 외국 언론으로부터 칭찬받는 대한민국 국회가 된 거예요. 자, 트럼프가 의회 난동했을 때 네.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모였습니까? 아니죠.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모였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총칼을 뿌리치도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 예. 이게 존경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다 네. 이런 존경받는 민주 대한민국이 트럼프 2기가 돼서 통상 압력을 받아서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진다 하면은 이건 미국이 바라는 게 아니다. 즉 IMF 외환위기 때 네. 우리가 어려워지는데 우리 국민들의 금모으기 이걸 보고 외국에서 감탄을 하고 그렇죠. 민주주의 인권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는데 만약 경제적 이유로 실패한다 하면은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돕자. 네. 외국에서 도와가지고 사상 최단시일 내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당히 요구하자. 네. 방위비 같은 거 무리하게 하면은 우리는 분단 국가인데 이런 아픔을 이런 위기를 극복한 네. 우리 민주 국민, 민주의원 이런 것에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네. 하고 설득해 보자고 내가 제안했습니다. 참 이제 국회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정말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체포 이후에 이제는 정말 정상 궤도로 가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탄탄생생 제가 늘 했잖아요. 탄핵은 탄핵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네. 그래서 민생을 챙기는 우리 민주당이 되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본격적으로 민생 행보를 하고 그렇죠. 어제만 하더라도 준비됐던 행사를 뒤로 미루기는 했지만 네. 해남군, 명령관 군수, 진도, 김희수 군수 등 60여 명의 기초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해남 군수가 쌀값 안정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 발표를 하고 우리가 전부 농촌 살리기, 농민 살리기로 그러한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이 전국이 전국인 만큼 어제는 좌담회만 하고 이제 다음 주쯤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네. 발표회를. 탄탄 그렇게 민생으로 가는 민생. 거죠. 예. 그 탄탄 말이 딱 생생. 맞습니다. 예. 민생을 이제 정말 챙기고 진력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어제 윤석열이 체포가 돼서 공수처 조사도 받고 어제 밤에 이제 서울 구치소에서 잠 못 드는 밤을 이제 그냥 지새우고 보냈겠죠. 아무래도. 저도 잠 못 잤다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체포영장 발부돼 가지고 특검에서 잤어요. 그래서 그 방은 안 가봤는데 예.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검찰이나 경찰은 자체 유치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검찰들은 대개 네. 서울구치소에다 48시간 체포. 체포 상태니까는 그래도 대우가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똑같은 재수복 입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이제 뭐 청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걸 보니까요. 윤석열 이 대리인 쪽에서 오늘 윤석열이 이제 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간다. 할 말 다 했다. 할 말 없다. 이제 안 나간다. 원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오전에 안 하고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매를 벌어서 맞더라고요. 그런데 저것도 예. 구속영장이 나오게끔 자기가 지금 벌어주는 거예요. 나오게끔. 네, 그렇죠. 법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경찰로 나오라고 3번 통보해도 안 나오니까 나왔어요. 예. 체포영장. 그렇네요. 그것도 안 나오니까 연장해주고. 그렇네요. 이제 왔는데 진술 거부하고 예. 48시간 내에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죠. 그것도 안 나오겠다 음. 하면은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하. 그리고 어제도 보세요.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은 잘했어요. 대국민 담화문에 네. 대통령을 마치 남미 마약 마약 깽단 취급한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마약 깽단보다 못한 사람이야. 마약 깽단보다 못한 사람. 어제도 급한국에 예. 김용현 국방장관이 네. 포고령을 잘못 베꼈었다. 책임 넘겨버리잖아요. 그럼. 김용현 장관은 검찰 진술에 음. 포고령은 대통령이 불러줘서 받았었다고 고쳐줬다. 맞아요. 그랬는데. 이 순식간에 또 이렇게 넘겨요. 그래서 나는 정진석이 참 잘 봤다. 잘 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첨언해서 예. 남미 마약 깽단보다 더 못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꼭뭐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또 나와야 되고. 예. 아, 구속이 돼서 뭐 20일 최장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공수처 조사도 사실상 이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 집행 그 당시에도 원래 경찰이 정말 물밀듯이 다 올라가서 그렇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나 체포 안 당할 거야 자진 추석할 거야 그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실랑이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온다 하면은 사람이면 네. 마지막이라도 아름다워야지. 음. 내려오는 모습이라도 딱 나와서 예. 대국민 사과 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체포영장 집행. 체포영장 집행해서 갔으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그렇네요. 좀 짠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급한국에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네. 이게 뭐예요? 윤상현, 나경원, 네. 35명의 의원이 관저 앞에 34명이가 갖고 5명 5명 갖고 또 지난번에는 44명. 45명. 예, 45. 예. 10명 줄긴 이 했지만은 사람들 사진을 크게 넣어 가지고 사진 저희가 오마이뉴스가에서 예.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아, 기사로. 잘했어요. 오마이뉴스 기사로 지금 있는데 예. 어제 간 사람들 예. 지역별로 저희가 다 사진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저 사진을 네. 보면은 아하.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보내준 예. 그 지역 국민들이 사대질 할 거예요. 뭐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제일 많긴 한데 자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 김기현 뭐 박대출 박성민 박수영 박상욱 서천호 이런 의원들 모습 윤영석 이종욱 정동만 정점식 서울 경기 인천을 봤더니 김성규 나경원 의원이 정말 또 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어제는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서 그런지 안경을 쓰고 현장에 함께한 나경원 의원, 뭐 윤상현 의원은 매번 거의 보수 집회 윤상현 정광훈 집회도 의원은 가니까요. 전광훈 목사한테 90도 폴더 행사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저희가 면면이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오마이뉴스가 기사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 와서 이 불법이다, 이 영장 자체를 불법이다, 또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저 지역 국민들이 네. 비록 대구 경북이어도요 8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들 다음에 예. 모르겠어요. 윤상현 의원은 1년 넘으니까 다 잊어먹더라. 국민을 또 그렇게 얕보면 돼요. 그 생각하고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제 윤석열이 끝까지 난 체포당한 게 아니라 자진 출석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한 2분 48초 정도 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메시지까지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셨어요? 거기에서도 마지막까지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예. 선관위 부정선거를 이게 말이 되냐고. 또 자필 입장까지 내면서 거기 내용을 그 자필- 담아놨습니다. 뭐 예, 굉장히 부정선거 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예. 대통령하고 막역한 친구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분이 사무총장 갈 때 야당에서 굉장히 염려했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예,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이 미진하니까 아, 이례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무총장 나오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선거를 몇 번 해봤지만은 이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수개표 맞아. 해가지고 예. 마지막 확인하는 것을 마치 은행에서 돈 세듯 그게예요. 그게 딱 맞추죠. 그래서. 맞추죠. 예.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 부정선거가 맞다고 한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람은 참관인 포함해서 그렇죠. 직원들까지 다 매수해가지고 아니, 한 그리고 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믿고 예, 보낸 자기 친구 사무총장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할 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음, 가나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개표로 해서 친중파가 안 되고 친미파가 됐다. 아, 대한민국을 아프리카 가나 공화국에 비교를 물론 가나 공화국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어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어제 이 영상 메시지도 그렇고 나중에 자필로 썼다는 그 메시지도 그렇고 그걸 보면은 전혀 국민들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 정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종북 좌파 비판하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이 국정원장 2년 하면서 제가 간첩단 2 조직을 체포해서 기소했어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는 네, 거의 국시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간첩 누구 잡았어요? 민노총? 이것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못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참, 예, 지금 오늘 도하신문이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리를 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미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공화당 공이 네. 그들의 정강 정책에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이때 민주당 박지원은 네. 이것은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핵 확산 금지로 나가는 전초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네. 윤석열 정부가 했어야 돼요. 이때는 먼 산 쳐다보더니 이제 이걸 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일을 저는 안 하고. 일찍이 예. 북한의 비핵화 3단계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예요. 네. 그렇지만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길은 완전 비핵화를 하는 길은 첫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자. 지금 국방장관이 딱 내놨잖아요. 네.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2단계는 북한을 예. NPT에 가입시켜서 IAEA의 핵 사찰을 받아라. 네. 그러면은 확산도 안 하고 증산도 못 해요. 네. 그러면서 3단계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수교. 그래서 체제 보장, 경제 제재 해제를 하면은 평양의 미국 대사관이 워싱턴의 북한 대사관이 설립되면은 네.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 음. 이걸 제안했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제안해봤어요. 음. 지금 여기를 오마이 TV에서 네. 이거 검토해볼 만하지 않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우리 정부에서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민생 경제 운운하는데 네. 이러한 민주 국민과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그 트럼프 정부에 설명을 하고 우리 관세 폭탄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적 이유로 실패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그렇죠. 찾을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계엄으로 네. 돌아오지 못했다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네. 이 안보가 미국 정책에 플러스 되는 거니까 좀 통상 압박, 경제 압박 문제를 우리를 좀 도와주라. 네. 이렇게 하면서 미 국방장관 이미 간다니까요. 비핵화 정책에도 좀 생산적 대안을 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급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따져보고 정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한 일들이 이렇게까지 많은데 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최상목 대행은 진짜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보수에서는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 이런 망상을 떨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트럼프 구호도 트럼프- 보십시오. 트럼프가 되면은 전두환 노태우가 예. 김대중을 사형 선고했을 때 음. 카터가 이겨야 네. 김대중은 살리고 인권 중시하기 때문에 음. 레이간은 보수니까 네. 죽는다. 얼마나 우리가 걱정했어요. 그때 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레이간이 딱 당선돼 가지고 네.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김대중 구명이에요. 전두환 내가 최초로 네. 세계 최초로 한미 정상회담을 해줄 테니까 김대중 사형하지 마라. 그래서 김대중의 생명을 살린 것은 레이간 대통령이에요. 미국은 예. 민주주의와 인권 음. 이게 기본 철학입니다. 네. 건국 정신이고. 아.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은 그런다. 네. 취임 후에 뭐 살려준다? 자, 그래서 참 어떻게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가 했어요. 트럼프 이제 뭐 취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그렇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오늘이 지금 네. 16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16일.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 윤석열 아마 그쯤에는 구속이 돼 있겠죠. 구속이 돼 당연히 있는 구속이. 윤석열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나 아니 윤석열을 향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안 내놓는다고 안 생각해요. 내놓습니다. 예. 음. 윤석열을 향해서는 네. 그러나 바이든 정부 미국 백악관 NSC가 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헌법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이 스탠스가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도 네. 미국의 움직임을 잘 보자. 아. 그런데 예. 이번에 조셉 윤 대리대사가 부임했잖아요. 이분은 민주당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 정부, 우리 한국의 혼란이 계속되면은 진짜 영광급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바이든, 트럼프 네. 이 정부 간에 한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대사로 보내자. 일단은 조셉 윤은 민주당이에요. 아. 얼마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 특보 겸 남태평양 군도 대사예요. 네. 민주당이라니까요. 그런데 대북 전문가이고 원비어도 최선희 북한 외상하고 아주 소위 애들 말로 아삼육입니다. 아, 예. 저랑도 일 많이 했고 심지어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 캠프를 대표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형님 김정은도 네. 바이든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트럼프하고의 우정이 있으니까 도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그때부터 취임할 때까지 도발하지 말아라고 메시지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해서 그러면은 조건이 있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에 분노를 못 잊고 있고 싱가포르 회담이 제일 잘 된 거니까 네. 바이든이 집권하면 싱가포르 회담에서부터 대화를 하겠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계속 얘기해 주라 해가지고 뭐 힐 대사, 네. 갈루치 대표 다 그분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트럼프 캠프하고 신정부하고 바이든 정부에 맞아서 대사 대리로 왔다니까요. 그렇네요. 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지금 최소한 나는 좀 3년 내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본인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원체 트럼프는 민주당을 안 좋아하니까 그러나 잘하면 그대로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10개월, 1년은 있어야 되고 만약 대사가 가면은 여기 공사가 대사 대리를 해야 되는데 왔단 말이에요. 네. 양 소위 바이든 트럼프 양 진영에서 합의해 가지고 왔어요. 이 역할이 제일 커요. 지금 이분이 지금 딱 엊그제 도착했는데 어제 돌아가고 네. 여기 현지 대사관의 보고를 받고 미국 백악관 NSC에서는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해요. 그렇네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은 맞아요. 대통령 선거도 미국이 간섭은 못하지만 방해는 할 수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요. 저하고 미국을 갔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다 왔었죠. 네. 그때 아무도 모르게 밤에 숙소를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일보 허영범 기자가 그걸 알았더라고요. 네. 저보다 어디 갔냐? 내 절대 안 가르쳐줬지. 어디 가셨어요? 그때 가서 예. 에즈라 보겔이라는 아. CIA 아시아 총국장 그분이 하버드대 교수가 거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임기 끝마치고 네. 다시 하버드대로 가서 케네디 스쿨 교수를 했는데 지금은 은퇴했을 거예요. 에즈라 보겔하고 한 3시간 면담을 했어요. 무슨 얘기였어요? 소위 인터뷰야 인터뷰. 인터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했잖아요. 아. 의심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별걸 다 물은 거지. 그걸 아는 사람은 딱 4사람이에요. 네. 김대중 대통령, 에즈라 보겔 총국장, 통역, 네. 박지원. 이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에서 김대중 사상 의심할 필요 없다. 소위 말하는 한국 일부 군부에서 얘기하는 빨갱이 아니다. 이걸 쫙 그런 발표를 과정까지. 해주니까 예. 여기까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 무서운 사람들. 그럴 정도로 미국이 이 상황을 그런데 그래서 김대중의 사상은 미국의 CIA, 미 국무성, 네. 미 백악관이 보증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에서 진짜 빨갱이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한심한 네. 아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로 서로 건전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네. 진보는 종북 좌파 세력인 이놈들을 다 없애고 한쪽 날개로 날아가려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도 정말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을 다 것이고 보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간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그야말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통령 미국에 그 사람은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예. 정보원들이 얼마나 여기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브래드 셔만 예. 캘리포니아 15선 30년 하원 의원 한 사람이 MBC 네, 저번에 나가서 권순표 예. 또 김어준 뉴스공장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모르죠. 증거가 알려지면은 정보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 나는 바이든 트럼프 양 진영에서 한국을 제일 잘하는 조셉 윤 대사를 액팅으로 보냈다. 네. 제일 중요한 때다. 저는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엊그제 전화가 왔길래 야, 내가 절대 누설하지 말라는 것을 두 사람한테 누설했다. 누구예요? 그래서 이재명, 네. 최상목. 그랬더니 형님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최상목 대행한테도 가르쳐 줬다니까. 네. 이렇게 미국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빨리 어, 헌재를 구인 체제로 정상화해서 예. 여기서 심리를 하면은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미국도 안정하고 그렇죠. 체포해야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8인 체제로 만들어진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완전 체제로 만든 최상목 네. 그리고 체포를 사실상 방해한 최상목 그거는 예.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져서 국민들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비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참을 수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제가 네. 공개 발언으로 네. 탄핵하지 말자겠다가 이틀간 문매를 맞았어요. 그렇지만 제 말이 옳았다. 그리고 최상목을 평가하는 데는 그래도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줬기 때문에 네.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 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처분 네. 신청 아, 권한쟁의를 했기 때문에 곧 정상화돼요. 곧 9명 구인 체제 될 거다. 22일 날 하니까 네. 보세요. 그래요. 윤석열 뭐 어떻게 했는지 소위 딜레이 연기 작전 쓰는데 예. 계속 정계선 하고 있는데. 예.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했다가 딱 기각되잖아요.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예. 나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내가 이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훌륭하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든지 네. 서울 의대를 합격해가지고 아, 다니다가 조영래 변호사의 글을 보고 내가 법조인이 돼야겠다 해서 서울법대로 가서 수석 합격했다니까요. 한동훈하고 같은 동기예요. 네. 한동훈보다 훨씬 공부 잘했어. 그리고 나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이요. 공감이라는 예. 수석 부장판사 출신인데 공익. 공감이라는 소위 법조 시민 단체 같이 네. 그 공공 일만 예, 하는데 공익적인 예, 활동하고 자기 남편이 예. 월급이 얼마인지를 몰랐대요. 이번 아. 재산 신고할 때 보니까는 200만 원이더라. 아.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서 추천했다고 기피 신청? 아. 이건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헌재에서 딱 기각해 버리잖아요. 이건요 보수고 진보고 박근혜 탄핵할 때도 언론과 우리 민주당 국민들은 얼마나 구분했어요. 그렇지만은 국정문란 8대 0으로 파면 때리잖아요. 만장일치. 8대 0. 만장일치. 아. 이번에도 구인 체제 되면 9대 0 파면 나와요. 9대 0 판면 나올 것이다. 아 이게 명명백백한 그러니까요. 내란. 다른 증거 필요 없다니까요. 난 그래서 민주당 네. 그때 박근혜
탄핵 소추서를 제가 안철수당 대표였고 민주당했는데 민주당은 삼남안상을 다 열거한 거야. 근데 우리는 송금주 의원 판사 네, 출신이 당시에, 있었는데 예. 아주 심플하게 예. 했기 때문에 권성동 검사 법사위원장이 나한테 와서 네. 박 대표님 저 민주당 건 틀렸고 이게 안철수당 이걸 네. 가지고 합니다. 됐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권성동 지금하고 다른 권성동이죠. 완전히 다르죠. 예. 지금도 좀 의원님께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 당시 그때 권성동을 좀 떠올려 봐라 이렇게 하면서 아니 뭐 공개적으로는 많이 했지만은 아니, 그 사람들은 윤석열 힘당 출신이래. 윤석열 힘당. 야.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 네. 건전한 의원들이 잘해라. 음. 그래도 한동훈은 과거에 어떻건 자기 팔을 보내서 네. 비상계엄 해제하게 또 윤석열이 탄핵되게 한 그리고 계엄 나오니까 맨 먼저 이건 아니다. 그렇지. 반대를 했잖아요. 예, 예. 이걸 가지고 나와서 자기 파 네. 지금 보면 10명도 안 되지만은 더 모아져요. 해가지고 국민과 함께 나가야지. 그러면 그것은 국민의힘 당이 되고 지금은 저는 김기현, 예.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네. 윤상현 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으신 분들이지만은 이건 대통령 힘 당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 분당돼서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 힘 윤석열 힘당으로 완전히 소멸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해 주셨는데 자, 지금 보니까 뭐 사실은 내일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다시 지금 발의한 거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또 자체 오늘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또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특검법만 하더라도 네. 우리 민주당에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돼요. 나처럼 예. 방송 나와서 계속했잖아요. 음. 특검법에 외환죄라고 표시된 것은 혐의경으로 봐도 없더라. 너희들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한다. 또 NLL 북한 뭐 공격 유도한다 뭐 이런 거. 무인기 평양. 네. 너희들이 했지 우리가 했냐. 그렇죠. 이것도 특검 대안을 낼 수가 없어요. 낸다 하면 기다려서 협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왜? 네. 우리가 이미 목표 중에 하나는 체포는 됐잖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 국민이 할 일은 구속 기소. 네. 그러면 재판부에서 하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헌재 완전 체제로 해서 빨리 심리 신속하게 해라. 이렇게 넘기면 네. 민생도 좋아지고 우리 우리 국민들은 흥이 나면 신바람이 나서 네. 술도 마시고 골목상권 소비도 하고 그렇죠. 잘 돼요. 예. 그래서 신바람이 나면은 모든 난관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단 말이에요. 네. 이 국민의힘 당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힘으로 예.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안 낼 게 없다. 100% 네. 받은 거예요. 자, 제3자 특검 대법원장 추천해라. 그리 했잖아요. 그것도 받아줬고. 예. 네. 자, 그런데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거부권 행사한다. 그것도 그것도 다 조금 뺐어요. 예. 자기 들어준 거 다 들어줬어요. 예. 그리고 외환죄는 너희들이 외환죄라는 말이 없어요. 그걸 하더라도 특검이 네. 대법원장이 민주당 편 들 사람 하겠어요? 국민의힘 편 들 사람 하겠어요? 저는 대법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양식이 네. 가장 정치권에 휘두르지 않을 양심적인 그런 법조인 두 분을 추천할 거예요. 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하면은 제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예. 그것도 북한하고 지금 하는 것들하고 전부가 있는데 우리 국정원, 군, 정보사 별걸 다 검찰에서 조사를 했지만은 그 조사가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재판을 몇십 번 했지만은 안 나오잖아요. 예. 비공개 재판하고 그 자체를 누설하면은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신변을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가림막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건 특검이 잘 알아서 해요. 그렇죠. 트집 잡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예. 우리 권영기 의원 소통위원장 전용기. 예. 전용기 예. 뭐 카톡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제명하라고 뭐 이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국민의힘이. 카톡을 퍼날리면은 구속한다. 음. 아니 법적 조치를 한다 하는 것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에요. 저도 많이 해요. 저는 박근혜 때 예. 국방부 친구들이 예비군 교육장에 나가서 박지원이는 할아버지 아버지 박지원 3대 빨갱이다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예. 내가 대법원까지 갔어요. 예. 이겼어요. 저희 아버님이 독립지사로 저는 매월 지금도 국가보훈부에서 보훈기금을 받고 있고 네. 국립묘지에 누워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그런 카톡이 가짜 뉴스를 지금도 퍼뜨리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네. 제 아주 저를 도와주는 진짜 아우 같은 부천에 사는 김효진이라고 있어요. 네. 이 친구가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아. 경찰에다 고발을 해요. 네. 그러면은 내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런데 끝까지 붙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들은 300만 원씩 벌금 낸다니까요. 그것은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하는 거지. 그렇죠. 제일 잘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박지원부터 한번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했는데 저는 예. 그래도 윤석열이 체포된 이 마당에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네. 일부 의원들이 그런 안을 얘기하더라고요. 다 됐는데 우리가 특검 탄핵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네. 중도층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안 하는 것이 어쩌냐 그런 안이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다른 의원 발언이 없더라고요. 반박하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리하려고 그래서 내가 발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가서 사실 내가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발언할 군번은 아닌데 네. 특검은 해야 됩니다.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지금도 윤석열이가 물고 늘어지는 게 공수처가 수사 자격이 있냐? 네. 어쩌냐 하고 시비를 거는데 엄격하게 보면은 내라는 경찰만 수사권이 있어요. 그러나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조본, 네. 공수처와 국방부와 합동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공조본에서 할 수 아니 공수처에서 그렇죠. 할 수 영장은, 있는데 예.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로 검찰로 가니 예. 또 과거에도 보면은 이러한 법적 시비로 사법부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는 배척해서 공소 기각이 될 수 있고 윤석열이 재판받다가 무죄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서 네. 지금 검찰도
내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지금 같이 구속력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비를 없애고 윤석열한테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특검을 만들어야 특검은 합동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검찰, 공수처, 경찰, 국방부. 다 와서 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수사권도 있고 영장 청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고 예. 여기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고 솔직히 네. 우리 192석의 야당에게 음. 도대체 너희들은 김건희 특검 하나 내란 특검 하나 통과를 못 시키냐 그렇죠. 이런 원망도 네. 있고 아무리 윤석열이 체포됐다 하더라도 우리 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가지고 검찰이나 네.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를 잘하도록 촉구하는 게 있다. 음. 그래서 한두 달 있다가 특검이 되면은 네.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하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네. 오늘 본회의가 있을 걸로 알았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별로 2, 3일 기다려주는 것은 해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예, 저는 안을 보고 국민을 의식해서 예. 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낸다고 하면 한번 협상해볼 필요가 있다. 아, 한번 보고 예,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데드라인을 주어서 안 되면 월요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일단은 안을 낸다고 하니까 보는데 지금 그 낼 게 이름조차 없다니까요. 이름조차도 딱 비상계엄 하나 특검법이에요. 있다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 6시간만 수사 대상으로 하자. 그런데 그제 네. 소방청장이 국회에 나왔어. 맞아요. 이상민 전 예. 행안부 장관이 그때 몇 달 전에 전화해가지고 예. 얼마 전에 언론사 단수 단전해라 네.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요. 자, 계엄날 그렇게 했다는 아직 거 아닙니까? 이것도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어. 작년 3월달에 윤석열, 예. 조태용 국정원장,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네. 김용현 경호처장이 만나서 계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정원장은 안 했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조사해야죠. 조사해야죠.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12월 3일 국무회의 갔다 와서 차장회의 국정원 차장회의 수집에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에서 끝나고 나서 홍장원 1차장이 원장한테 대통령한테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이런 전화 받았습니다. 했더니 딱 돌아서면서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국정원장은 이상하네. 예. 국정원 법상 예. 내란 외환 반란 문제는 직접 수사하게 돼 있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네. 직무유기를 했지 않냐? 그거 조사해야 돼. 또는 했지 예. 않냐? 여기하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비상계엄 해제 후 윤석열 최고의 측근인 네. 행안부 장관, 국방장관, 법제처장, 네. 민정수석이 민정수석까지. 예. 삼청동 안가에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논의된 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런데 휴대폰을 내가 바꾸고 막. 법사위 나온 법제처장을 추궁하니까 네. 그분들이 전부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차 계엄, 3차 계엄을 모의했을 음.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이런 몇 가지들이 지금 그러네. 공조본에서 예, 맞아요. 수사력이 거기까지 안 맺히고 있는데 음. 특검에서는 구성이 되면은 이러한 것도 다 수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6시간을 해요? 말도 안 되는 6시간 딱 하지 말자는 거지. 하지 말자는 거다. 야. 모의가 언제부터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게 특검의 역할인데 그렇죠. 6시간 특검은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 벌떼처럼 나와서 맞아요.
언론에도 얘기 설명하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SNS도 건지. 다 올려서 네. 이게 부당하다 음. 이렇게 좀 투쟁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네. 우리는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아. 이것만 가자. 자, 근데 지금 어제 여러 가지 또 얘기 나오는 게 김건희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간다. 지금 예. 서울 고검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를 하고 있고 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명태균 하고 있고 수사 보고서가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 나오잖아요. 내용이 nep 충성 막 이렇게 이것도 명태균한테 특검을 해서 다 밝혀야 돼요. 지난번에 저기 내 표가 모자라서 예. 양주 고속도로, 예, 양평 고속도로. 양평 예. 고속도로 이런 거 다 해야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전략상 내란 특검만 국회에 올렸지만은 네. 아직도 이벤수 국민의힘 윤석열의 힘 그 당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예. 하면은 다시 김건희 해야죠. 해야죠. 같이 서울구치소로 가도 한 방에 못 있어요. 같이 못 있어. 가야죠. 예. 어제 보니까 뭐 윤석열이 이제 체포되기 전에 톨이랑 한 10분 정도 있었다. 또 김건희 또 이제 마지막 보고 뭐 나왔다. 이런 얘기가 전언으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를 보고 온 것은 네. 좋고 톨이 반려견이 진돗개더라고요. 네. 진돗개. 진돗개는 예. 주인한테 충성하거든요. 그래요. 거기 이제 못 기르게 되면은 네. 제가 가져오려고 그래요. 저한테 그 진도에다 길러야지. 진도에다가 그래서 나쁜 주인한테 충성하지 마라. 이걸 교육시키려고. 좋은 의미로 가져와서. 나는 예. 토리가 어제 진돗개라고 그렇게 나왔길래 야 나쁜 주인한테. 우리 진돗개가 이건 주인한테 충성하는데 잘못된 주인 윤건이한테 충성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분양 받아야겠다. 둘 다 감옥 가면은 감옥에는 개 못 넣어주거든. 그래서 진도에 가서 좋은 주인한테 충성하는 그런 진돗개로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분이 오늘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빵 터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될지. 언론에 예. 진돗개라고 썼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 맞는 표기죠. 그런데 제가 법사위에서 물었어요. 네. 진도견 보호 육성법에 따라서 진도개라고 불러야 된다. 시읒 받침을 안 해야 된다. 고유명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에서는 진돗개라고 쓰지 말고 진돗개라고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제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윤석열 체포가 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죠. 이런 생각했거든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특히 제가 어제 네. 비상시국 연대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이부영 이사장과 저녁을 하면서 네.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구속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부에다 넘기자. 네. 사법부에. 그리고 헌재 판결이 나야 되는데 네. 이것은 국민과 함께 간다. 아. 우리 헌정사상 3번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네. 노무현은 반대 촛불이 그래서 각하됐고 그렇죠. 박근혜는 찬성 찬성. 촛불이 예. 파면하라. 그래서 파면된다. 됐죠. 앞으로 촛불이 계속 네. 파면 인용될 때까지 태워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빛의 혁명으로 불리는 응원봉을 든 우리 청년들과 그렇죠. 시민들이 그 추운 진짜 엄동설안에 은박지 이렇게 쓰고 현장을 지켰기 때문에 또 체포가 된 거 우리 아니겠습니까? 손자는 10살짜리인데 예.
현장에 가보자고. 나는 역사에 관심 있는데 그 역사를 한번 봐야 된다고. 저 국회 앞에는 한 두 네. 번 나왔는데 여의도. 한남동 가자는데 지 엄마가 예. 위험하다고 안 갔는데 위험하다고. 이제 헌재 앞에는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당연하죠. 네. 말씀을 들어보고 자, 끝까지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속이 시원하다는 말 권성동 아주 잘했다. 내 속이 시원하다. 그렇네. 그때 말은 딱 맞게 또 잘했네요. 우리 그렇지만 국민들이 예. 잠 못 잤다. 음. 이 나라의 현실을 보고 네. 또 그분도 못 잘 것 같아서 오늘 아침 이 메뉴가 시리얼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리얼하고 뭐 계란하고 뭐 우유 준다고. 제가 살 때보다 네. 급식이 훨씬 좋아졌네요. 그런데 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특별 메뉴는 안 만들어줍니다. 일반 다 똑같이 네, 그렇죠. 재소자들하고 똑같이 그런 그게 건데. 눈이 있는데 예. 난립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점심 메뉴는 짜장면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메뉴가 지금 어차피 공개가 다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남동에서 우리 세금 가지고 좋은 음식에 따뜻한 침대, 네 폭탄주. 거기다가 이제 뭐 여기도 보면 우리 세금으로 식사 제공하건 그렇죠. 하는 건데 국비 장학생 된 거지. 국비장 학생으로 그런데 가 있는 윤석열. 우리 오산 출신 민주당 네. 차지호 국회의원이 예. 있어요. 의사인데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의사의 활동을 해서 예. 아주 보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의원 텔레그램 방에 윤석열이 만약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어떤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글을 올렸는데 아주 네. 재밌더라고요. 어. 읽고 나도 술을 많이 먹고 갔는데 네. 처음에는 먹고 싶더라. 그런데 나중에는 술 안 먹고 네. 규칙적 운동을 하니까 건강이 더 좋아지더라 하는 글을 남겨놨는데 아. 술 먹고 싶을 거예요. 당신이 술 먹을 때 우리 국민은 울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 길에 또 박지원 우리 민주당 의원도 함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남안도 진도 네. 김 좀 사잡수세요. 지금 김 생산이 많이 되는데 네, 소비가 안 돼. 네. 수출이 안 돼. 아, 그런데 언론 보니까 김 한 장에 150원이라 하는데 예, 현장에서는 지금 폐기 처분하고 있어요. 네, 유통 상인들의 농간이 있지 않는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때문에 내수가 얼어붙어 버리고 환율 그게 말입니다. 때문에 나는 수출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설에 네. 해남안도 진도 김으로 선물하시고 꼭 김 좀 많이 사잡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